밀라노 빙판에서 벌어진 이 장면 하나로 전 세계 쇼트트랙 강국들이 동시에 무릎을 꿇은 이유를 알고 계셨나요? 2026년 2월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케이팅 아레나에서 벌어진 이 경기는 그냥 평범한 올림픽 결승전이 아니었거든요. 아니 진짜 이건 역사적 복수극이자 대한민국 여자 쇼트트랙이 세계 빙상계에 다시 한번 누가 진짜 주인인지 각인시킨 사건이었습니다. 8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베이징에서 네덜란드한테 빼앗겼던 그 금빛 왕좌를 되찾기 위한 처절한 전투였다는 거죠. 최민정, 김길리, 심석희, 노도희 이 4명의 전사들이 얼음 위에 올라섰을 때 이미 승부는 결정난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그 이유를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요. 대한민국 여자 쇼트트랙 계주는 그냥 강한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지배적인 존재였다는 겁니다. 1994년 릴레한메르 올림픽부터 시작된 금메달 행진은 그야말로 전설이었거든요. 1998년 나가노,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 2006년 토리노까지 무려 4연패를 달성하면서 전 세계 쇼트트랙 강국들을 완전히 압살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다른 나라들이 한국 선수들의 기술을 분석하고 모방하려고 수백 시간을 투자해도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었다는 거죠. 특히 한국 특유의 엉덩이 밀어주기 기술과 코너링 정교함은 그야말로 예술의 경지였습니다. 물리학적으로 완벽하게 계산된 각도와 타이밍, 그리고 팀원 간의 호흡이 0.01초 단위로 맞아떨어지는 그 시너지 효과는 다른 나라들이 수십 년을 연습해도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었어요. 물론 중간에 시련도 있었죠. 2010년 밴쿠버에서는 정말 억울하게 중국한테 금메달을 내줘야 했는데 그때 그 석연치 않은 판정은 지금 생각해도 분통이 터집니다. 근데 우리 선수들이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좌절하지 않고 2014년 소치에서 기적 같은 역전으로 다시 정상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8년 평창에서는 안방 관중 앞에서 완벽한 퍼포먼스로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세계 최강임을 재차 증명했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DNA에 각인된 챔피언십이라고 봐야죠. 근데 4년 전 베이징 올림픽에서 은메달에 머물렀던 그 순간은 정말 뼈아팠어요. 네덜란드의 파상 공세에 밀려 2위로 경기를 마쳤을 때 최민정 선수를 비롯한 우리 선수들의 눈물은 단순한 아쉬움이 아니라 분노와 다짐이 섞인 감정이었거든요. 4년 뒤 밀라노에서 반드시 되찾겠다는 그 약속이 오늘 현실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번 밀라노 결승전이 얼마나 살벌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한국을 제외하고도 세계 최정 상급 팀들이 총집결했거든요. 캐나다에는 현재 월드 투어 종합 1위에 빛나는 코트니 사로가 있었어요. 이 선수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냐면 아웃코스에서 터지는 폭발적인 스피드로 단숨에 앞서가는 선수들을 제치는 게 특기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로의 스피드를 로켓 추진력이라고 부를 정도였죠. 캐나다 입장에서는 이번 대회에서 사로를 앞세워 반드시 금메달을 따내겠다는 각오로 준비해왔어요. 네덜란드는 어떻냐고요? 더 무섭습니다. 이미 이번 밀라노 대회에서 2개의 금메달을 따내며 절정의 기량을 뽐낸 산드라 벨제부르가 버티고 있었거든요. 베이징에서 한국을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그 자신감이 아직도 살아있었고 네덜란드 팀은 우리가 진짜 개주 강국이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하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개최국 이탈리아의 자존심 아리안나 폰타나까지 가세했어요. 이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레전드냐면 올림픽 쇼트트랙 역대 최다 메달리스트라는 타이틀을 가진 인물입니다. 홈 관중들의 일방적인 응원을 받으며 커리어 마지막 올림픽을 금메달로 장식하겠다는 의지가 불타올랐죠. 이탈리아 언론들도 폰타나의 마지막 질주를 연일 톱뉴스로 다루면서 엄청난 기대감을 쏟아냈어요. 솔직히 이 세 팀만 봐도 어느 팀이 금메달을 딸지 예측하기 정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거든요. 일부는 캐나다의 사로가 개인 능력으로 경기를 지배할 거라고 봤고, 또 다른 전문가들은 네덜란드의 조직력과 베이징 우승 경험이 승부를 가를 거라고 예측했어요. 개최국 보정을 받는 이탈리아를 1순위로 꼽는 사람들도 많았죠. 근데 이 모든 예측을 완전히 박살낸 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우리 팀은 단순히 개인 기량만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하는 완벽한 조직력을 보여줬거든요. 최민정이라는 여제의 노련함, 김길리라는 신성의 패기, 심석희의 올림픽 우승 경험에서 나오는 빅매치 대응력, 그리고 노도의 완벽한 가교 역할까지
이 신구 조합이 만들어낸 시너지는 계산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었어요. 코칭 스태프의 전략적 선택도 기가 막혔습니다. 평소 한국팀이 보여주던 후반 역전 전략 대신 초반부터 선두를 잡아 레이스 자체를 지배하겠다는 공격적인 전술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담한 결정이었냐면 상대 팀들이 한국의 전략 패턴을 완전히 분석해서 후반 역전에 대비하고 있었는데 이걸 완전히 뒤집어버린 거거든요. 드디어 총성이 울렸어요. 관중석은 각국 팬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고 얼음판 위로는 차가운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출발선에 섰을 때 그 눈빛을 봤다면 이미 결과를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결의와 확신이 동시에 서려 있는 그 표정은 우리가 이긴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겼다를 말하고 있었거든요. 레이스가 시작되자마자 한국팀은 예고했던 대로 초반부터 선두를 잡았어요. 최민정과 김길리가 번갈아가며 선두를 유지하면서 상대 팀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죠. 근데 세계 최강들이 모인 만큼 선두 싸움은 정말 처절했습니다. 캐나다의 사로가 인코스를 파고들면서 한국을 압박했고 네덜란드의 벨제부르도 틈만 나면 추월을 시도했어요. 한국팀은 이 과정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한때 3위까지 밀려났거든요. 관중석의 한국 팬들은 손에 땀을 쥐었고 중계를 보던 국내 시청자들도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슴 철렁한 순간이 찾아왔어요. 17바퀴를 남긴 시점에서 2위로 달리던 네덜란드 선수가 코너를 돌다가 중심을 잃고 미끄러진 겁니다. 바로 뒤를 쫓던 우리 선수와 충돌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우리 선수가 동물적인 반사신경으로 네덜란드 선수를 피해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속도가 확 줄어들면서 선두 캐나다와의 간격이 순식간에 벌어졌다는 거죠. 이 순간 많은 사람들이 이번엔 힘들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심지어 해설진도 한국이 역전하기엔 격차가 너무 벌어졌다며 우려를 표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한국 쇼트트랙의 저력이 나옵니다. 대한민국 여자 쇼트트랙 사전에 포기라는 단어는 애초에 없었거든요. 노도희가 안정적으로 연결하면서 조금씩 거리를 좁혀나갔어요. 그리고 최민정이 특유의 아웃코스 질주로 다시 선두권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전 세계가 경악했어요. 어떻게 저 격차를 이렇게 빨리 좁힐 수 있지? 라는 의문이 모든 해설자들의 입에서 나왔거든요. 이건 단순히 빨리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코너링 각도를 0.01도 단위로 조절하면서 최적의 라인을 타야 하고 동시에 체력 안배도 완벽하게 해야 하는 고난도 기술입니다. 한국 선수들은 수천 번의 훈련으로 몸에 각인된 그 기술을 완벽하게 실전에서 구현해낸 거죠. 승부처는 5바퀴를 남긴 시점이었습니다. 베테랑 심석희가 전면에 나섰어요. 이 선수가 얼마나 무서운 승부사냐면 평창과 베이징을 모두 경험한 올림픽 전문가거든요. 빅매치에서 멘탈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지는 타입이에요. 심석희는 앞서 달리던 선수가 코너에서 아주 미세하게 벌린 그 틈을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광석화 같은 인코스 추월로 단숨에 2위까지 치고 올라간 거예요. 이 장면을 본 중계석은 완전히 열광의 도가니가 됐고 관중석의 한국 팬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심석희의 이 노련한 플레이는 가라앉았던 대표팀의 기세에 다시 불을 지폈어요. 팀원들은 심석희의 추월을 보면서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고 그 에너지가 마지막 바퀴로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운명의 마지막 바퀴가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의 피날레를 책임진 것은 차세대 여제 김길리였어요. 이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제목이냐면 불과 20대 초반의 나이에 이미 세계 무대를 평정하고 있는 괴물 신인이거든요. 김길리는 마지막 코너를 앞두고 온 힘을 스케이트 날에 실었습니다. 캐나다의 코트니 사로가 필사적으로 막아섰지만 김길리의 질주는 그 누구도 멈출 수 없었어요. 인코스를 예리한 칼날처럼 파고들면서 마지막 직선 주로에서 대역전극을 완성한 거죠. 김길리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밀라노의 빙판 위에는 금빛 창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관중석은 완전히 미쳐버렸고 한국 팬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 장면을 본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진짜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중간에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승을 거머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한국 쇼트트랙의 DNA예요. 위기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를 향해 질주하는 그 끈질긴 투혼 말이죠. 캐나다는 은메달, 네덜란드는 동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그들의 표정에서는 한국을 이길 수 없었다는 패배감이 역력했어요.
특히 네덜란드 선수들은 베이징 우승의 기억을 되살리려 했지만 한국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금메달이 진짜 대단한 이유는 단순히 한 명의 슈퍼스타가 팀을 캐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4명의 선수가 각자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한 시스템의 승리였거든요. 최민정은 경기 내내 팀의 중심축 역할을 하면서 상대 에이스들의 견제를 온몸으로 막아냈어요. 김길리는 폭발적인 스피드로 마지막 역전의 주인공이 됐고요. 심석희는 가장 긴박한 순간에 승부사 기질을 발휘해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노도희는 에이스들 사이에서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무결점 레이스를 펼치며 숨은 공신 역할을 톡톡히 해낸 거죠. 이게 바로 한국 스포츠의 강점이에요. 개인 기량도 뛰어나지만 팀워크와 조직력에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거죠. 코칭 스태프의 역할도 정말 빛났습니다. 네덜란드의 사고라는 돌발 변수가 터졌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건 그만큼 준비가 철저했기 때문이에요. 한국 코칭 스태프는 수백 가지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입력해놓고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최적의 대응책을 즉각 실행할 수 있도록 훈련시켰거든요. 이런 체계적인 준비와 전략이 결국 금메달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겁니다. 단순히 선수들만 잘해서 딴 금메달이 아니라 코칭 스태프, 의료진, 분석팀까지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한 결과물이에요. 경기가 끝난 후 밀라노 아레나는 태극기 물결로 완전히 뒤덮였습니다. 시상대 맨 위에 올라선 4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애국가를 재창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최민정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환하게 웃었고 김길리는 벅찬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석희와 노도희도 서로를 껴안으며 기쁨을 나눴죠. 이 장면을 지켜본 전 세계 수억 명의 시청자들은 한국 쇼트트랙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실감했을 거예요. 특히 8년 전 베이징에서의 아픔을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더욱 감동적인 순간이었을 겁니다. 외신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어요. 영국 BBC는 한국은 역시 개주의 왕국이라며 극찬했고 위기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는 평정심이 경이로운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탈리아 언론들은 자국 전설 폰타나의 마지막 올림픽을 막아선 것이 한국이라는 거대한 벽이었다며 한국의 승리를 축하했어요. 미국 ESPN은 한국 여자 쇼트트랙은 단순한 스포츠팀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이라며 장문의 기사를 내보냈고요. 캐나다와 네덜란드 언론들도 비록 자국팀이 금메달을 놓쳤지만 한국의 경기력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캐나다 언론은 사로가 최선을 다했지만 한국은 차원이 달랐다며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국내 반응은 말할 것도 없죠. SNS는 완전히 폭발했고 8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 이게 진짜 한국 쇼트트랙이다. 역시 개주는 한국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베이징에서의 은메달을 기억하는 팬들은 이번 금메달이 더욱 값지게 느껴진다며 감격해했어요. 스포츠 커뮤니티와 포털 사이트 댓글창은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고 선수들의 개인 SNS에는 축하 메시지가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평소 스포츠에 관심 없던 사람들까지 이 경기만큼은 봤다며 감동을 표현했을 정도예요. 이번 금메달은 단순한 메달 색깔을 넘어 훨씬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동계 스포츠의 자존심을 완벽하게 세웠다는 점이에요. 베이징에서의 실패 이후 많은 사람들이 한국 쇼트트랙이 예전만 못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 밀라노에서 그 모든 의심을 날려버리고 여전히 세계 최강이라는 걸 증명한 거죠. 둘째, 세대 교체에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최민정과 심석희 같은 베테랑들이 여전히 최정상급 기량을 유지하면서 김길리와 노도희 같은 신예들이 완벽하게 합류했어요. 이건 한국 쇼트트랙이 앞으로도 계속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거든요. 셋째, 시스템의 우수성을 입증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도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지만 단순히 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게 있어요. 바로 체계적인 선수 육성 시스템과 팀워크를 만들어내는 조직 문화인데 한국은 이 부분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최소 10년은 앞서 있습니다. 주니어 선수부터 국가대표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육성 시스템, 선수 간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끌어내는 팀 문화, 그리고 최첨단 스포츠 과학을 접목한 훈련 방법까지 이 모든 게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거든요. 넷째, 정신력의 승리였다는 점입니다. 네덜란드 선수의 사고로 격차가 벌어졌을 때 많은 팀들은 당황하거나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한국 선수들은 오히려 더 집중력을 끌어올리고 냉정하게 역전을 노렸어요. 이런 멘탈 컨트롤 능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년간 수천 번의 훈련과 실전 경험이 축적돼서 몸과 마음에 각인된 결과물이거든요. 특히 올림픽이라는 최고의 무대에서 최고의 압박감을 이겨내고 금메달을 딴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전망을 얘기해 볼게요. 이번 밀라노 금메달로 한국 여자 쇼트트랙은 완전히 새로운 황금기를 열었어요. 김길리라는 절대 에이스가 등장했고 노도이도 아직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여기에 최민정과 심석희 같은 베테랑들이 후배들을 이끌어주면서 완벽한 세대 조화를 이뤘거든요. 다음 올림픽인 2030년에도 충분히 금메달을 노릴 수 있는 구조가 갖춰진 거죠. 아니 솔직히 말하면 금메달이 아니라 금메달 방어가 목표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이 정도 전력이면 앞으로도 한동안은 한국이 계주 종목을 완전히 지배할 것 같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캐나다는 이번 대회에서 은메달을 따내긴 했지만 한국과의 격차를 실감했을 거예요. 사로라는 절대 에이스가 있어도 팀 전체의 조직력에서 한국을 따라잡기는 힘들다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네덜란드는 더욱 충격이 컸을 거예요. 베이징 우승 이후 자신들이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다고 생각했는데 밀라노에서 한국한테 완패하면서 아직도 한국이 넘사벽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탈리아는 홈에서 금메달을 따내지 못해 아쉽겠지만 폰타나의 마지막 올림픽을 동메달로 장식한 것도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위안을 삼고 있을 거예요. 중국은 이번 대회에서 결승에도 진출하지 못했는데 한때 한국과 라이벌 구도를 형성했던 중국이 이렇게 무너진 건 정말 충격적인 일이에요. 중국이 쇼트트랙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시스템의 문제예요. 중국은 개인 기량 향상에만 집중하고 팀워크를 만드는 데는 소홀했거든요. 반면 한국은 개인 기량과 팀워크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훈련 방법을 개발했고 그게 결국 금메달로 이어진 겁니다. 일본은 애초에 쇼트트랙에서 한국을 따라잡는 건 포기한 것 같아요. 아예 종목 자체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다른 동계 종목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이번 밀라노 금메달이 한국 스포츠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납니다. 첫째, 동계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예요. 많은 청소년들이 쇼트트랙을 배우고 싶어 할 것이고 선수 저변이 더욱 확대될 겁니다. 둘째, 정부와 기업의 투자도 늘어날 거예요. 이미 몇몇 대기업들이 쇼트트랙 대표팀 후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거든요. 셋째, 국제 쇼트트랙 연맹에서 한국의 발언권이 더욱 강해질 겁니다. 압도적인 성적을 바탕으로 규칙 제정이나 대회 운영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잠깐 다른 나라들의 반응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일단 유럽 언론들은 한국의 승리를 동양의 신비라고 표현했어요. 서양 선수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동양 선수들, 특히 한국 선수들의 유연성과 순발력을 따라잡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물론 이건 인종적 차이보다는 훈련 방법과 체계의 차이가 더 크다고 봐야겠지만요. 북미 언론들은 한국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캐나다 스케이팅 연맹은 이번 패배 이후 한국의 훈련 방법을 연구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연구한다고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국 특유의 끈기와 투혼, 그리고 팀을 위해 개인을 희생하는 문화까지 복제하기는 불가능하니까요. 중국 언론들은 이번 한국의 금메달을 보고 자국 선수들을 강하게 비판했어요. 한국은 어떻게 계속 강한데 우리는 왜 이 모양인가라는 제목의 기사가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에 떴을 정도예요. 중국 네티즌들도 한국 선수들의 경기력을 인정하면서 자국 선수들의 부진을 질타했습니다. 일본은 아예 보도량 자체가 적었어요. 자국 선수가 결승에 없었으니 당연하긴 하지만 한국의 금메달을 대대적으로 다루기는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일부 스포츠 전문 매체에서는 한국 쇼트트랙의 시스템을 분석하는 기사를 내보냈는데 결론은 따라잡기 힘들다였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정말 많아요. 첫째, 체계적인 준비의 중요성입니다. 한국 대표팀은 4년 동안 이 순간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상대 팀들의 전술을 분석하고 수백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서 대응책을 마련했거든요. 둘째, 팀워크의 힘입니다. 아무리 개인 기량이 뛰어나도 팀워크가 없으면 금메달은 불가능해요. 4명의 선수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기에 가능한 승리였습니다. 셋째,
멘탈의 중요성이에요.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신력이 결국 승부를 갈랐거든요. 넷째, 세대 계승의 성공입니다. 베테랑과 신예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기에 최상의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었어요. 다섯째, 코칭 스태프 역할입니다. 선수들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코칭 스태프가 적절한 전략과 전술을 제시해줘야 합니다. 여섯째, 끈기와 투혼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결국 역전극을 만들어낸 거죠. 이 모든 요소들이 완벽하게 맞물려서 밀라노의 금메달이라는 결과물을 낳은 겁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